그래서 저는 이런 마인드가 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두잇입니다. 오늘 3분 만에 고민 해결에서는요, 가인님이 메일로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인님이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었는데 이분이 중학교 동창들이랑 모임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가인님이 그 모임에 끼게 된 거예요. 원래는 4명이었는데 가인님이 들어가면서 5명이 됐다고 해요. 이 모임에 A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이분이 오늘 주인공이거든요. 이분을 처음 봤을 때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정말 멋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이 하나 둘 터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첫 번째 사건은 A라는 언니가 6년이라는 결혼 시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었대요. 근데 B라는 언니가 이 모임에서 처음으로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B라는 언니한테 질투심을 되게 많이 느껴서 이 모임에서 B를 빼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대요. 근데 어떻게 모임이 유지가 됐었는데 A라는 언니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 샤워를 한다고 밥을 한번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B라는 언니한테는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가희님도 그 자리에 가서 그걸 확인하고 너무 좀 난처했다고 해요. 근데 그냥 밥을 먹고 헤어졌는데 이 A라는 언니가 보란 듯이 인스타에 올리고 B라는 언니가 이제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나머지랑 다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 이후에는 가희님이 원래 친하게 지냈었던 D 언니라고 호칭을 할게요. 이분이랑 트러블이 조금 있었대요. 이분은 가정 형편이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A 언니는 가정이 정말 여유가 넘쳐 흐르는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그 넘쳐 흐르는 여유를 만날 때마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허세 부리듯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뭐 남편이 주재원으로 해외 나갈 것 같다, 아파트가 어떻게 됐다, 뭐 주식이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D 언니가 그거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고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약속 장소를 잡을 때도 문제가 좀 있대요. A라는 분은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가희님과 D 언니는 차량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본인이 가까운 곳에서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두 분한테 어디서 만날지 정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여기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주차가 안 돼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본인 가까운 곳으로 약속 장소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터지게 됐더라고요. 평소처럼 약속 장소를 잡는 과정에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가희님이 이번에는 A라는 언니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차량 운행을 안 하는 사람에게 주차하기 쉬운 곳을 찾아내라고 하면 무리가 좀 있다. 그러니까 피자헛이나 체인점 같은 데 가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주제 넘게 왜 말을 저렇게 하냐고, 차 운행 안 하면 주차장도 안 보이냐고, 뭐 이런 얘기를 쏘아붙이고 단톡방에 그냥 바로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가희님이 개인톡으로 뭐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 줄 몰랐다. 그리고 배려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배려도 좀 할 줄 알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잘 살라고 하고 차단했다고 해요. 가희님이 마지막에 질문 주신 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것과 두 번째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낮아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까요? 이렇게 2가지였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사람이랑은 거리를 벌리려고 해요. 전문 용어로 쌩깐다고 하죠. 예전에는 네가 나에게 어떤 액션을 했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줬다,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지고 논리로 박살내는 걸 좋아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전혀 좋을 게 없더라고요. 이게 1달 반 동안 쉬면서 업그레이드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제가 자존감 관련 6번째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요. 기본 마인드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스타일이 아주 잘 맞을 수는 없다. 세상 사람 중에 절반은 나와 스타일이 잘 맞을지 몰라도 절반은 나와 스타일이 완전히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걸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를 싫어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잘못한 게 있나? 라고 생각해보고 그런 게 없다 싶으면 그냥 나랑 스타일이 안 맞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 둘이 붙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를 벌려야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리적인 거리 벌리는 것도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정서적인 거리를 벌리는 거죠. 서로 말을 안 섞는 거예요. 그냥 저는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 둘이 어거지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오히려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서로 스트레스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스타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단점으로 인해서 둘이 만났을 때 서로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 외에 행복함, 만족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만족감을 주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51이고 스트레스가 49라면 저는 가능하면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스트레스가 50을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거리를 벌리는 거죠. 근데 50을 기준으로 하는 건 제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어떤 분들은 만족감 30만 줘도 스트레스가 70? 이거는 넘어간다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나는 만족감이 90이어도 스트레스가 10을 넘으면 이 관계 유지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모든 게 정답이에요, 취향처럼.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첫인상이나 한 2, 3분 정도 대화 나눈 걸로 스타일이 맞다, 안 맞다 판단을 하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이게 엄청 심했거든요. 첫인상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겠구나 라고 그냥 판단을 해버렸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엄청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첫인상에서 뭔가 읽히는 게 있어도 정반대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대화를 시작한다거나, 그리고 최소한 15분, 30분 정도는 대화를 나눠보고 스타일이 맞나 안 맞나 판단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가희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A님을 딱 보고 하루 정도 지낸 후에 이 사람이랑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모임에서 바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A라는 사람 때문에 결국 이 모임은 터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이제 B, C, D 친하게 지내는 언니랑은 뭐 당연히 가까이 계속 지내겠죠. 나머지 분들이랑 다시 모임이 언젠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고 A라는 사람이 결국 모임을 터뜨리고 나머지 사람들이랑 내가 다시 모임을 만드는 이 그림을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번째 질문 주신 내용은 사람들 간의 급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사람들 간의 높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평행선에 쫙 서 있고 각각의 특징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소리가 다른 특징이 있고 얼굴이 다른 특징이 있는 것처럼 뭐 돈이 얼마가 있는 특징이 있는 거고, 직업이 어떤 직업인 특징이, 뭐 외부적인 조건도 전부 다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게 되면 이 비교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본인한테 엄청나게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우월감이 결국에는 본인이 위에 있는 것과 또 비교를 하면서 몇 배, 몇십 배 되는 열등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인드가 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까 A 언니처럼 만약에 그런 자기 자랑을 제 앞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와, 저런 게 결국 몇 배의 도구로 다시 돌아올 텐데 그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이게 상대방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뭐 그런 감정은 아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모른대요 이렇게 약 올리면서 기분 좋은 감정? 굳이 따지자면 이쪽 감정에 더 가까워요. 제가 살짝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의 자기 자랑을 한두 시간 동안 꼼짝없이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였으면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부분이 전혀 없다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중간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자리에 초대해준 사람이라던가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당일날은 그 자리는 마무리를 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가희님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희님 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더 재밌고 띠용한 생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